네, 광진구 마을공동체 온라인 설명회 1부에 이어서 2부는 마을공동체 관련된 다양한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유관 정책 관련해서 통합 설명회를 이어가려고 합니다. 네, 2부에도 사회를 맡게 된 광진구 마을자치센터의 김승호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1부는 앞에 이제 쭉 설명회 같이 동참해 주신 분은 아시겠지만 마을공동체 사업이 무엇인지, 그리고 21년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주민자치 사업이 무엇인지, 올해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서울시의 다양한 공동체 관련 사업은 어떤 것들이 있고 그것의 또 추진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2부에는 이제 광진구에서 진행되고 있는 광진구 참여예산과 관련된 거, 그 다음에 광진협치회에서 진행하고 있는 지역사회 혁신계획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서울시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제작된 희망지 사업 관련된 동영상을 좀 시청하고요. 청년센터, 서울 청년센터 광진오랑 센터장님을 모시고 청년센터 관련된 사업과 청년 지원 사업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들어보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광진정보도서관의 정종희 사서님을 모시고 광진정보도서관에 대한 소개와 독서동아리 지원 사업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광진문화원 최수영 과장님을 모셔서 광진문화원에 대한 소개하고 생활문화 예술동아리 지원 사업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하고요. 끝으로 장신대 캠퍼스타운의 캠퍼스타운 사업단의 류미선 국장님 모시고 캠퍼스타운 사업과 캠퍼스타운 지원 사업에 대한 내용들을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네. 이렇게 쭉 참여예산부터 캠퍼스타운 사업까지 광진구에서 진행되고 있는 유관 정책들을 쭉 알아보는 설명회를 진행하려고 하고요. 그래서 첫 번째로 광진구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안순종 민간위원장님을 모시고 광진구 주민참여 예산에 대한 소개와 함께 광진구 참여예산의 일정이 어떻게 되고 참여하려면 어떻게 할 수 있는지를 얘기를 들어보려고 합니다. 네, 안순종 민간위원장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안순종입니다. 네, 저는 광진주민연대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서울시 시민참여예산위원회 그리고 광진구 주민참여예산위원장으로 작년까지 활동을 해왔습니다. 네, 오늘 제가 진행할 순서는 주민참여예산과 관련해서 주민참여예산 제도란, 그리고 두 번째는 광진구 참여예산의 운영 방향, 그리고 그에 따르는 일정과 마지막으로는 참여하는 방법, 이렇게 진행할까 합니다. 그럼 먼저 주민참여예산 제도란 주민들이 예산 편성 과정에 직접 참여함으로써 주민자치 역량을 활성화하고 재정의 건전화 및 투명성을 확보하여 재정민주주의를 실현하고자 함. 그리고 근거는 지방재정법 제39조 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 과정의 주민참여,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6조 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 과정에서의 주민참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대한민국의 주민참여 예산 제도가 언제 들어왔냐? 실질적으로는 우리나라에 처음 들어온 게 2003년도 7월 달에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운영 기준을 통해 주민참여형 편성 제도를 권장하게 되고 일부 지자체에서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 체계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 전국적으로 주민참여예산제가 실행된 시점은 2011년도 3월 8일 지방재정법 개정하여 주민참여예산제도 실시를 의무화하고 중앙정부 차원에서 조례 모델안이 제시되어 전국적으로 확산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광진구도 같은 해 7월 21일 광진구 주민참여예산 조례 운영에 관한 제정이 되었으며 2013년도에 4월에 일부 개정 지금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주민참여예산 운영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참여 운영 방향은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동지역회의 및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운영, 예산에 대한 교육,
홍보 활동 강화로 주민참여예산제 기틀 마련, 다양한 경로 및 접근성 향상을 통한 주민 의견 수렴, 이런 식으로 되어 있긴 합니다. 마지막으로 실질적으로 이러한 부분들을 그러면 어떻게 참여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은 직접 참여하는 방식과 간접 참여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직접 참여하는 방식은 주민참여예산위원으로서 활동하는 거와 지역회의에 참여하는 거가 있으며, 간접 참여 방식은 구 홈페이지 방문, 우편 신청 등을 통한 사업 제안 및 의견 제시입니다. 근데 직접 참여인 경우에 주민참여예산위원이 그러면 어떻게 될 수 있느냐? 이거는 강진구 주민참여예산조례 12조 위원회 구성안에 보면 각 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추천하는 1인 또는 위원회에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들로서 공개 모집 절차에 따라서 선정되는 분, 마지막으로는 구청장이 추천하는 예산 및 행정에 대한 전문적인 식견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으로 주민참여예산위원이 구성되기도 합니다. 아까 간접적인 참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 홈페이지에 들어가게 되면 화면의 표기에 보면 참여 소통방이 있습니다. 참여 소통방을 클릭해서 들어가면 거기에 좌측에 주민참여예산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거기를 클릭해서 들어가면 더 다양한, 더 상세하게 설명되어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은 실질적으로 그러면 작년에 이 부분이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총 그 접수 건수는 40건입니다. 금액으로 보면은 8억 3,958만 원. 실질적으로 근데 예산 편성이 된 거는 21건, 2억 7,073만 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각 군마다 실질적으로 주민참여 예산으로 편성된 금액은 4억 5천에서 5억 5천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편차는 군마다 한 1억 정도가 됩니다. 근데 아마 보편적으로 5억 선에서 예산 편성이 되는데 작년 한 해 저희가 실질적으로 사업 예산으로 통과된 게 2억 7천 정도밖에 되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그 심사한 심의위원으로서 굉장히 안타깝고 좀 안쓰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작년에는 약간 특수사항이 또 있긴 합니다. 작년에는 코로나 시국이어서 실질적으로 아마 참여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적지 않았나 예상이 듭니다. 평균적으로 지금까지 해왔던 그 통계 자료에 보면 일단은 총 접수 건수가 한 100건 정도 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사업 선정되는 게 금액으로 따지면 아마 거의 4억에서 뭐 요 우아래 정도, 평균적으로 그 정도 되고 정말 왕성할 때는 5억도 넘을 때도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해서 저희 사업들이 선정이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실질적으로 어떤 절차를 거쳐서 이렇게 진행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잠시 표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이거는 작년에 저희가 이 일정대로 원래는 시행되기는 하나 코로나로 인해서 약간 변경될 수 있다는 것을 미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월에서 3월 정도에 위원회 이촉을 해서 위원회가 구성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3월과 4월경에 주민 제한 사업들을 접수를 받도록 시작합니다. 그리고 4월과 5월에 각 부서에서 사업 검토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검토에 적격, 불합격 뭐 이런 부분들로 나눠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5월과 6월에 주민참여예산위원분들이 4-5차례를 거쳐서 심의를 거칩니다. 그래서 최종 결정된 사업을 구의회에 제출하게 됩니다. 그러면 구의회에서는 그해 연도 11월과 12월군에 내년 예산 편성에 심사해서 그 부분을 사업에 선정되도록 되어 있는 절차이긴 합니다. 거듭 말씀드리면 이 부분은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고 상황에 따라서 조금 변동은 있다. 미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운영 실적에 관련해서 잠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음 한 편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자학년에 선정된 사업들을 이렇게 보시면 각 동별로 다양한 사업들이 쭉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금액과 실질적으로 담당하는 부서들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보여드리는 거는 우리 주민분들이 어떤 사업들이 우리 동에서 실제로 진행이 되고 어떤 사업들을 신청하면 저희가 이 사업들이 제대로 받아들일 수 있겠다라는 것을 참고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들을 좀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제가 이제 심사위원이었기 때문에 심사하는 방식에서 잠시 좀 더 유리하고 적극적인 참여를 바라는 방법으로 심사 기준을 살짝 설명해 드릴까 합니다. 오늘 여기 들으신 분들만 알 수 있는 겁니다. 네. 심사 기준은 가장 중요한 거는 주민들의 의사입니다. 주민들이 이 사업에 대해서 정말 하고 싶어 하는지 그 의지를 정확하게 확인하는 작업들이 필요하고요. 실제로 두 번째 중요한 거는 이 사업이 정말 필요한 사업인지. 왜냐하면 예산이라는 거는 저희가 내는 세금으로서 운영이 되는데 그 세금이 제대로 쓸 수 있는지라는 부분들을 확인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는 정말 아이템도 좋고 사업에도 나쁘지는 않은 날 이게 진짜 실현 가능한 건지. 왜냐하면 주민참여 예산에 선정되는 사업들은 단기 사업입니다. 근데 이게 중장기로 해서 올해 1년하고 내년에 연속해서 뭐 이렇게 되는 사업들이 아니고 올해 단기로 1년으로 할 수 있는 그 나머지 부분은 그 사업이 진행되고 결과물을 가지고 내년도들은 실제로 주민들이 직접적으로 관리하고 운영하는 어떻게 보면은 좀 마중물 역할을 해드리는 역할이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좀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리라 봅니다. 오늘 저 눈이 펑펑 오는 날 정말 오래간만에 눈을 온몸으로 맞아봤습니다. 기분 나쁜 방법이 아니라 너무 기분 좋게 맞았습니다. 눈 색깔도 좋았고 한방눈이 내렸고 순식간에도 내려서 딱 끝나는 이 시점이기도 합니다. 올해 많은 분들이 어렵고 힘들겠지만 각 지역의 동에 우리들이 할 수 있는 사업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어떤 사업들을 했으면 좋겠는지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모든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특별히 참여예산 심사 기준에 대해서 살짝 설명해 주신 안순종 전 민간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이제 설명을 들어보니까 참여예산의 핵심은 예산 편성 과정에 주민이 직접 참여한다는 게 핵심인 것 같습니다.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 주민이 참여해서 결국은 자치 역량을 강화하고 활성화하고자 하는 게 참여예산의 취지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라고 해주셨어요. 그래서 예산위원회, 참여예산위원회에 참여하는 직접 참여 방식하고 그 다음에 사업을 제안하거나 의견을 제시하는 간접 참여, 두 가지 참여 방식이 있다고도 말씀을 해주셨고요. 특히 3월하고 4월 사이에 주민 제안 사업을 접수하는 기간이라고 하니까요. 혹시 이제 마을 공동체 사업을 신청했다, 혹은 서울시 공동체 사업을 신청했다가 혹시 여러 가지 이유로 예산상의 문제나 이런 때문에 만약 떨어졌다라고 선정이 안 됐다라고 하면 물론 이제 다음 연도에 실행을 하게 되겠지만 참여 예산의 문을 두드려 보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한 가지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리고 이제 그 주민참여형 유관정책 통합설명에 관련해서 두 번째는 우리 광진구청 기획예산과의 민간협치팀에 조상훈 협치조정관님 모시고 광진협치회의에 대한 소개하고 그 다음에 2021년 지역사회 혁신계획의 일정과 참여 방법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주실 예정입니다. 그래서 앞에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눈길을 뚫고 달려와 주셨어요. 네, 그 광진구청 기획예산과 민간협치팀에 조상은 조정관님 모시고 광진구 협치회의 지역사회 혁신계획에 대해서 계속 설명을 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협치조정관 조상훈입니다. 저는 뭐 어쩌다가 공무원이 된 지 이제 한 10개월 정도 됐는데요. 그동안 협치회의와 관련해서 많은 분들과 만나봐도 도대체 협치가 뭔지 또 협치회의가 뭔지에 대한 그 물음을 하신 분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마침 오늘 마을자치센터에서 협치와 관련된 통합토론회에서 협치와 관련된 사안을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너무 반갑고 즐거운 마음에 달려왔습니다. 일단 그 협치와 관련해서 제일 먼저 협치란 단어서부터 사실은 좀 간단히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주민과 행정이라는 두 개의 축이 있다면 한 공동체를 끌어갈 때 완전한 주민자치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완전한 행정에 의한 관치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과 행정이 함께 서로 협의해서 지역사회 문제를 풀어나간다고 할 때 그 부분을 협치로 이해하는 것이 가장 빠른 것 같습니다. 완전한 주민자치도 또 행정에 의한 관치도 아닌 주민과 행정의 협치, 민간협치라는 측면에서의 협치를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주민들은 행정과 대응하기에는 굉장히 많이 부족합니다. 행정, 특히 이제 구청 같은 경우, 뭐 시도 마찬가지고 중앙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예산을 갖고 있고요. 또 조직도 갖고 있습니다. 또 일반 주민들이 갖고 있지 못한 정보도 대부분 독점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개별화된 주민들에 비해서는 행정의 힘과 권한이 워낙 강했습니다. 이러한 행정 일변도의 어떤 그 지역 운영이란 것에서 협치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은 다양한 형태의 시도들, 노력들이 함께했기 때문입니다. 서울시는 2010년, 정확히 2012년부터 마을 공동체 활동을 지원해 왔습니다. 또 주민자치회는 찾아간 동사무소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2015년부터 시작했고요. 실제 2017년부터 여러 자치구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는 아마 가장 오래된 그 참여제도인데요. 2012년부터 시작해서 광진구도 2014년부터 도입이 됐습니다. 이런 어떤 마을 공동체 활동, 또 주민자치 활동, 주민참여 예산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주민자치의 역량들이 높아졌고 이런 자치 역량이 확보됨으로써 사실은 행정과의 대등한 협치를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이 됐다고 판단합니다. 일단 주민들 입장에서는 기존의 시민단체들이 단순한 정치적인 또는 시민사회 요구를 넘어서서 주민의 구체적인 요구를 담아내기 시작했습니다. 또 새로운 주민조직들이 마을 공동체 활동을 통해서 또 찾아가는 동계획에서부터 새로운 주민들이 나타나기 시작했고요. 그 과정에서 새롭게 또 마을 활동가들이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를 통해서 권한과 나름대로 활용할 수 있는 예산도 확보하게 됐죠. 주민의 등장입니다. 새로운 주민들의 등장이고요. 행정도 지난 몇십 년 동안 관치 중심에서 많이 변화를 했습니다. 혁신 민간 단체, 민선 단체장들이 등장하기 시작했고요. 지방의회도 그 역할에서 구성원에서 많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또 자치분권을 확대하려는 국가와 정부의 노력도 있었고요. 그 과정에서 입법으로 주민 참여를 제도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결국 민간협치라는 훌륭한 기반을 만들게 됐고요. 그 내용으로는 협치와 관련된 조례, 또 협치와 관련된 예산, 협치회의라는 협치 관련 조직을 만들어내게 된 겁니다. 즉 참여민주주의, 생활 속 민주주의를 확대하는 과정에서 민간협치가 자리를 잡게 된 것입니다. 협치 강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그러니까 2년 전에 처음 등장했고요.
이제 2년 가까이 실제 활동을 해왔습니다. 가장 큰 비전으로는 신뢰와 소통 그리고 실천으로 국민과 함께하는 협치 강진이라는 슬로건을 내걸었고요. 목표는 지속 가능한 협치 기반을 구축하고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데 두고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 사업 영역인데요. 협치 제도와 기반을 구축하는 사업, 그다음에 협치 문화를 확산하는 사업, 그리고 협치 역량을 강화하는 사업입니다. 이 세 개의 사업을 통해서 협치 강진을 이루겠다는 생각이고요. 그 과정에서 크게 목표, 어떻게 지역사회를 바꿔나갈 것인가의 목표를 네 가지로 세웠습니다. 안전하고 깨끗한 광진, 차별 없는 광진, 또 청소년, 청년이 행복한 광진, 활력 넘치는 광진. 이 네 개의 목표를 2019년에 기본계획으로 수립을 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한 페이지, 협치회의는 김성갑 구청장과 마주연 민간의장이 공동의장으로 되어 있고요. 현재 5개의 분과 그리고 모두 13개의 워킹그룹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에서는 협치조정관과 지원관 3명, 또 민간협치팀까지 포함해서 모두 6명이 협치 추진단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다음 넘어볼까요? 예. 일단 협치강진은 협치 기반 조성한 사업과 지역사회 혁신계획을 수립한 사업, 또 그 지역사회 혁신계획을 실행하는 사업까지 1년에 톱니바퀴처럼 돌아가게 되는데요. 가장 핵심적인 협치 기반을 조성한 사업은 협치회의 역할과 권한을 더욱더 강화하고 행정과는 좀 독립적인 형태의 역할과 권한을 갖게 되는 것들을 이제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협치회의 다양한 분과 활동을 활성화하고요. 민간단체 또는 중간지원 조직을 포함한 민민협력 체계를 강화하는 것, 그리고 협치에 대한 공무원들의 인식과 행정제도를 개선하는 것들에 가장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적어도 협치회의가 존재하는 한 이 협치 기반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작업은 가장 중요한 업무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지역사회 혁신계획을 수립하고 이것을 실행해 나가는 과정인데요. 일단 지역사회 혁신계획을 수립한 과정은 결국 주민 참여가 핵심입니다. 의제를 공모해서 다양한 형태로 참여한 의제들을 발굴하고 고도화하는 것, 또 이것을 주민들과 함께 공론회장에서 발전 평가하는 것, 또 모바일 투표를 통해서 최종 의제를 확정해서 다음에 실행할 지역사회 혁신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한 역할이고요. 그리고 그것을 실행하는 것은 이미 작년에 세웠던 올해의 계획을 올해 실행하는 과정에서 워킹그룹을 조직하게 됩니다. 그 워킹그룹은 담당 부서와 협의를 통해 세부 계획을 수립하고 집행과정 전 과정에 참여하고 평가까지도 함께 나가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지난해에는 지역사회 혁신계획으로 모두 12개 사업을 선택했고요. 그 중에 10개 사업이 지역에서 활동하는 사업이 됐습니다. 총 예산액은 10억 5천만 원, 11개과 13개 팀과 모두 12개의 워킹그룹이 조직이 돼서 활동을 했습니다. 작은 예산은 한 3천만 원에서 4천만 원, 좀 큰 예산 1억 4천 정도의 10개 사업을 했고요. 가장 좀 보기가 눈에 띄는 사업은 스마트 횡단보도라고, 요새 횡단보도 앞에 가면 빨간불, 파란불, LED 등이 반짝반짝 하는데 그걸 설치하는 걸 처음으로 광주에 도입을 했습니다. 또 시끄러운 도서관처럼 기존의 동사무소에 죽어 있는 공간을 새롭게 리모델링을 하고 주민들은 물론 아이들도 부모와 함께 와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도 만드는 마을 활력소 사업도 해 나갔습니다. 올해도 역시 비슷한 규모로 모두 11개 사업을 선정했습니다. 총액 규모는 약 8억 5,500만 원 정도인데요.
이 중에 다양한 것들이 대부분 주민과 함께 나가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10개의 사업들을 주민과 함께 할 수 있도록 곧 홍보에 들어가고 행정부서와 함께 주민들을 조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올해는 1월부터 5월 달 사이에 다양한 의제를 공모를 하겠습니다. 하지만 지난 몇 년간 지금도 24개 자치구에서 상당히 많은 의제들이 제안되고 또 검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일단 작년과는 달리 기존에 나왔던 의제들을 발굴하고 수집하고 또 평가하고 분류하는 고도화 작업을 일단 1월부터 5월까지 할 계획이고요. 6월과 7월에는 그 선택된 의제들을 공론화해서 실제 투표까지 진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7월과 8월에는 내년도 혁신계획 사업을 확정하고요. 그다음에 8월과 9월에는 그동안 나왔던 의제 중에 서울시 예산이 반영되지 않은 의제들 또는 구에서 할 수 있는 의제들을 분류를 해서 구 예산이나 중앙 예산 또는 다양한 형태의 다른 예산을 받는 작업도 의제를 배분할 계획입니다. 9월까지가 사실 제일 바쁘고요. 그다음에 교육과 연수 활동은 지역의 시민사회 또 중간 지원 조직과 함께 3월부터 11월까지 기본 계획을 세워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12월 달 역시 협치와 관련된 사업들도 평가를 하고 그 평가 결과를 서로 나누는 성과 공유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여기 많은 부분에 참여가 들어갈 단어들이 뭔지 한번 보시면 단어는 딱 하나입니다. 국민참여재판, 국민참여입법, 국민참여가버넌스, 국민참여청문회, 주민참여예산, 청소년참여위원회, 주민참여제. 사실은 참여는 공동체나 모든 정책의 대세이고 힘이기도 합니다.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죠. 기획재정부도 하고 있고 입법부도 하고 있고 사법부도 하고 있고 일반 광역자치단체나 기초자치단체까지 모두 하고 있습니다. 행안부에서도 하고 있고요. 이런 참여가 대세이고 힘인 시기에 주민들의 참여는 절실히 필요합니다. 마을 공동체 사업도 그렇고 주민자치 사업도 그렇고 협치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참여가 전제가 돼야만 사실은 지역사회도 바꿀 수 있고 우리의 문제도 풀어나갈 수 있는 거죠. 그런 점에서 마지막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협치강제는 다양한 소통 창구를 갖고 있는데요. 일단 구청 홈페이지를 통해서 들어와 주시면 제일 편하고요. 네이버나 페이스북에도 협치강진을 치면 많은 분과활동과 사업들에 대한 설명들을 나누고 있습니다. 최근 젊은 친구들부터 인스타그램을 하는데 인스타그램이나 카카오톡으로도 열심히 함께하고 있습니다. 올해가 이제 2년차, 본격적으로는 2년차 사업인데요. 올해 안에 적어도 협치와 관련된 기반을 든든히 해나갈 계획이고 거기엔 가장 중요한 마을 공동체 또 주민자치회, 사회적 경제 이런 다양한 형태로 그동안 쌓여있는 주민들의 참여 조직들의 연대가 필요하고 협력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함께 할 수 있도록 저희 협치회의도 예산으로 또 조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민참여의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해 주신 조상은 조정관님께 감사드립니다. 그 광진협치회의 관련해서 소개 말씀을 들어보니까 행정 중심으로 하는 관치도 아니고 주민 중심으로 하는 완전한 자치도 아니고 그 과정에 행정과 주민이 함께하는 협치라는 게 이제 협치의 중요한 거라고 또 말씀해 주신 게 좀 기억에 남고요. 그 다음에 올해 이제 11개 사업을 주민들과 이제 진행할 예정이고 그 11개 사업이 우리가 내 활동과 우리 마을에 필요한 활동일 경우 같이 참여해서 실행 사업을 함께 해 보시면 어떨까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 기존에 이제 우리 마을이나 우리 모임에서 하려고 했던 사업인데 예산이 없어서거나 아니면 적당한 참여 방식을 찾지 못해서 이제 사양되었거나 아니면 이제 폐기되었던 의제들을
1월부터 5월까지 협치회의에서 다양한 기존의 의제들을 수집하고 평가해서 분류 작업을 한다고 하시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 중에서도 사업을 좀 도출하실 계획이라고 하니까 우리 모임에서 아껴두었던 꼭 필요한 모임들을 협치회의, 지역사회 혁신교육 쪽으로 잘 넘겨주시면 아마 협치회의에서 이런 것들을 잘 평가하고 분류해서 이제 내년도 22년도에 실행할 수 있는 사업으로 잘 이렇게 뽑아내시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게 됩니다. 네, 그 유관정책 세 번째이고요. 광진구에 있는 사회적 경제 관련된 내용하고 그 다음에 특히 이제 사회적 경제 중에 주민들이 함께 하실 수 있는 협동조합이나 마을 기업에 대한 소개까지 함께 이제 사회적 경제의 내용들을 좀 설명을 해 주실 텐데요. 광진구 사회적 경제 통합지원센터에 박용수 센터장님 모시고 사회적 경제가 무엇인지 그리고 협동조합이나 마을 기업은 어떻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설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용수 센터장님을 모시도록 할게요. 네, 반갑습니다. 여전히 어색하고 그렇습니다. 소개받은 박용수입니다. 광진 지역의 사회적 경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 경제라는 용어가 일단 어색하실 텐데요. 사회적 경제는 영어로 소셜 이코노미라는 말을 그대로 우리말로 해석하면서 사회적 경제라는 좀 이상한 단어가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옛날부터 해왔던 두레라든가 품앗이 또는 협동 이런 것들은 네네 거기를 네네네 이런 것들을 해왔기 때문에 소셜 이코노미를 사회적 경제로 표현하기보다는 공동체 경제 또는 마을 경제 이렇게 표현되는 게 오히려 더 적합하다 이렇게 생각되고요. 사회적 경제가 해외나 우리나라에서 태동했던 계기는 예를 들면 지금 주거 문제가 심각하지 않습니까? 이 주거 문제는 국가에서도 해결하기 어렵고 일반 시장에서도 해결하기 어려운데 이렇게 주거 문제가 있는 주민들이 스스로 기업체를 만들어서 같이 집을 짓는다든가 이렇게 해서 자기 문제를 해결해 나갔던 것 그리고 주위에 있는 어르신들에 대한 돌봄이라든가 이런 것도 국가가 책임지지 않고 시장이 책임지지 않는 부분을 자원봉사자들이 어르신들을 돌보면서 사업을 했던 부분이 다 사회적 경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경제는 지역의 주민들이 스스로 자기들의 문제를 사업을 통해서 경제 사업을 통해서 해결하는 것을 사회적 경제라고 합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사회적 경제를 하는 기업들이 있는데요. 그 기업들은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마을 기업, 자활 기업 이렇게 사회적 기업 이런 영역들을 사회적 경제라고 합니다. 광진구에서는 사회적 경제가 주로 네트워크를 통해서 진행되고 있는데요. 약 60개의 사회적 경제 기업들이 모여서 코어워크를 하고 있고 이 60개의 기업들의 종사자는 1,500명, 조합원까지 합치면 한 5,000명 정도의 규모의 기업들이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같이 협동을 하고 있습니다. 협동하는 가장 큰 목적은 연대와 협동을 통해서 함께 사는 경제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고요. 지금 경제가 발전되고 계속 개발될수록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심화되는데 그런 방식이 아니라 서로 함께 살 수 있는 경제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 광진 사회적 경제 네트워크의 목적입니다. 광진 사회적 경제 네트워크의 광진구청하고 협업을 해서 위탁받아서 광진구 사회적 경제 통합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통합지원센터는 화양 삼거리에 있습니다. 군자로 73층에 있고요. 이 통합지원센터에서 하는 일은 사회적 경제 기업들을 지원해주고 신규 기업들을 설립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마을 기업이라든가
예비 사회적 기업이나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들 또는 자활기업을 설립하고자 하는 주민들이 계시면 표기되어 있는 전화로 전화를 주시거나 또는 방문하거나 저희한테 요청을 주시면 찾아가서 상담과 교육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다른 데에 공모 자원을 좀 가져와서 협동조합을 혹시 설립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설립 비용이 한 500만 원 정도의 예산 지원을 연결해 드릴 수 있는 거고, 이 부분은 이제 100% 해드린다는 것이 아니라 저희도 공모를 통해서 하는 것이라서 이 정도의 공모 연결이 가능하다라는 것이고, 예비 사회적 기업을 설립하고자 하는 부분은 설립에 3천만 원 정도의 비용을 지원 연계가 가능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협동조합과 관련돼서는 주식회사하고는 다르게 1인 주식회사도 있지만 협동조합은 꼭 5인 이상이 모여서 출자를 하셔야 되고요. 주식회사는 주식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투표권이 많지만 협동조합은 출자 금액과 상관없이 1인 1표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식회사보다는 상대적으로 민주주의로 운영되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일정 정도 경제민주화를 하는 데에 일정 정도 좋은 모델로 그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협동조합은 두 가지 종류인데, 하나는 일반 협동조합하고 사회적 협동조합인데요. 일반 협동조합은 광진구청에 신고를 하시면 수시로 접수를 받아서 설립 허가를 내주고, 사회적 협동조합은 각 부처에서 설립을 받고 심사를 통해서 허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많이 궁금해하시는 마을기업입니다. 마을기업과 관련돼서는 최소 5인 이상이 모이셔야 되고, 보통 마을기업으로 공모해서 선정 받으시려면 10인 정도는 계셔야 공모 선정 가능성이 높습니다. 10인 중에 70% 이상은 지역 주민이나 지역에 직장을 갖고 계신 분들이 참여해서 같이 출자해서 마을 기업을 협동조합으로 만드신 다음에 1년 정도 사업 실적을 그리고 그 협동조합이 마을 기업 공모 신청을 하시면 선정되는 것인데요. 이 정도의 공동체성이라든가 공공성, 지역성, 기업성은 사업성을 의미합니다. 4가지 정도의 그 평가 지표를 통해서 심사를 받고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비마을 기업은 일정 정도 마을 기업으로 선정되기 전에 좀 지원 예산인데요. 1천만 원 정도의 지원 예산이 있고, 그 다음에 본마을 기업으로 가는데 1차, 2차를 통해서 총 3천만 원 지원 예산이 있고, 고도화 예산이 또 있습니다. 아래와 같이 그 일정과 관련돼서 되어 있고요. 보통 올해 한 10월, 11월 정도에 마을 기업 관련돼서 공모가 뜨기 때문에 이 점을 좀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사회적 기업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사회적 기업은 마을 기업보다는 좀 복잡합니다. 그래서 사회적 기업은 4가지 정도의 유형이 있습니다. 이 4가지 정도의 유형의 실적을 득해야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받는 건데요. 사회적 기업은 별도의 회사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하고 있는 법인, 예를 들면 주식회사나 협동조합이나 이런 법인이 일정 정도 4가지 유형의 실적을 3개월이나 6개월 동안 갖췄을 때 품질 인증 마크처럼 인증을 받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어떤 A라는 주식회사가 실적을 갖췄을 때 그 A라는 주식회사의 사회적 기업 A 주식회사 이런 방식으로 인증받는 제도입니다.
그 실적에 대해서는 예를 들면 취약계층을 전체 직원 중에 30% 이상 고용한다든가, 그다음에 취약계층한테 서비스를 전체 서비스의 규모의 30% 이상을 서비스 취약계층에게 서비스를 제공한다든가, 그리고 지역사회에 공헌한다든가, 아니면 좀 더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창의혁신 사업을 한다든가, 이 네 가지 유형에 따라서 사업 실적을 보고 인증을 하는 제도입니다. 사회적 기업도 예비 단계가 있고 본 단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비 단계 때에 갖춰야 될 내용과 본 단계 때 갖춰야 될 내용들이 비교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보시는 자료들을 좀 살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회적 기업이 되면 일단 여러 가지 지원 제도가 있는데요. 일단 취약계층을 고용했을 때 예비 단계에서는 40% 정도의 임금 지원을 해주고 본 단계에서는 50% 정도의 임금 지원을 해줍니다. 그리고 기업을 운영했을 때 전문 인력이 필요할 때 그 예비 단계에서는 한 명의 전문 인력의 인건비를 지원해주고 본 단계에서는 2명의 인건비를 지원해주는데 1차 년도에는 본인의 자부담이 한 20%라면 2차 년도, 3차 년도에는 자부담 비율이 좀 비중이 늘어나는 지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자료를 참조하시면 될 것 같고요. 사업개발비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이 어떤 사업을 개발할 때에 본 사회적 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1년에 1억 정도, 예비 같은 경우는 1년에 한 3천만 원 정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100% 되는 것은 아니고 공모 방식입니다. 그리고 사회보험료와 관련돼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상입니다. 너무 빨리 끝난 것 같습니다. 네. 사회적 경제가 결국은 둘의 품앗이 협동, 그래서 결국은 공동체 경제라는 거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니까 사회적 경제가 아니고 공동체 경제다, 둘의고 품앗이다 이랬으면 이해가 훨씬 쉬웠을 텐데, 사회적 경제라 그래서 너무 어렵고 우리랑 마을 공동체랑은 좀 멀리 떨어져 있는 이런 것으로 생각했었는데, 결국 우리가 마을에서 하는 활동이 사회적 경제 활동이라고 좀 설명해 주신 게 기억에 남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마을 공동체 활동을 초기 좀 취미 활동이나 나의 이웃과 활동을 시작했는데, 이것을 좀 경제 모델로 가져가고 싶으면 이걸 협동조합으로 만들고, 협동조합으로서 뭐 1년 활동의 실적이 있으면 마을 기업으로 또 가서 마을 기업의 다양한 지원 정책이나 이런 것들 좀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 마을 공동체 활동으로 시작했지만 경제 활동으로 조금 고민이 있거나 그 이후로 좀 나아가자고 하는 모임들은 요 사회적 경제 협동조합, 마을 기업 요쪽을 좀 유심히 있게 살펴보시고 사회적 경제 통합지원센터에 한번 찾아가셔서 상담을 받아보시면 어떨까 싶네요. 네. 그래서 사회적 경제가 마을 공동체하고 멀리 있는 다른 개념이 아니고 결국 우리가 활동했던 것을 경제 모델을 좀 씌우면 이제 그게 사회적 경제다, 이런 말씀이셨던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는 사업 소개라기보다는 서울시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제작한 희망지 사업 동영상을 한 편 보고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도시재생 사업은 몇몇 개인 마을 주민 모임이 할 수 있다거나 뭐 한두 명 주민들이 모여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뭐 그러니까 다양한 지표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제 특정 지역에서 진행되고 있다 보니까 마을 공동체하고 직접적으로 유관이 없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도시재생 사업 중에 이제 희망지 사업을 보면 이제 앞으로 마을 공동체 활동이 전체 우리 동에 좀 고민이 있거나, 그 다음에 이제 주민자치회 활동을 하고 있었던 분들 중에 우리 마을에 좀 도시재생과 관련된 이런 좀 변화가 필요하겠다 싶으면 희망지 사업을 좀 고민해 보시는 방법도 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간단한 한 3분 정도 영상이니까요.
네, 서울시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보내주신 희망지 사업 소개와 관련된 영상을 보고 다음으로 유관정책 설명을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의 시작, 희망지 사업. 도시재생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도시재생이란 인구 감소와 주거 환경의 노후화 등으로 쇠퇴하는 도시를 완전 새롭게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낡은 것은 고치고 지역마다 고유의 특성을 고려해 그곳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삶을 향상시키고 그것을 통해 우리 마을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것을 말합니다. 2013년 도시재생법 제정 이후 전국적으로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서울시에서는 5가지 목표를 가지고 서울형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시재생 사업을 처음 도입하던 시기 도시재생에 대한 주민 공감대 형성 부족과 주민 참여 부족 등으로 인해 한계에 부딪히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서울시는 도시재생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에 앞서 주민, 행정부처, 다양한 전문가 그룹 등 지역의 주체들이 도시재생을 이해하고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해 자발적인 참여와 협력 관계를 만들어가는 희망지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희망지 사업은 서울형 도시재생의 가장 큰 특징으로 서울시 도시재생의 준비 단계입니다. 2016년 19개소를 선정해 운영하는 것을 시작으로 2020년 현재까지 총 76개의 희망지 사업이 추진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희망지 사업의 결과를 통해 더 많은 주민이 우리 동네의 변화에 참여하기 위해 노력했고 주민 스스로 지역에 필요한 활동을 하고 문제점을 찾아 해결해 보았으며 지역의 다양한 자원을 발굴하여 함께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도시재생 사업의 준비 단계인 희망지 사업 기간 동안 우리 지역을 스스로 변화시킬 수 있도록 사람을 모으고 주민, 행정, 지역 전문가 등 다양한 추진 주체들 간의 관계 맺기를 통해 우리가 사는 환경을 스스로 변화시키는 과정을 경험하게 됩니다. 현재 진행 중인 희망지 사업은 행정동을 범위로 다양한 도시재생 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하여 종합적 주거지 재생을 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희망지 사업 신청 전후 우리 동네를 관찰하고 사람들의 의견을 모아 서울형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 도시재생 뉴딜 사업, 주택 성능 개선 지원 구역, 골목길 재생 사업, 생활 SOC 등 다양한 도시재생 사업으로의 연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도시재생의 시작, 희망지로 준비하세요. 네, 오늘 2시부터 광진구 마을공동체 사업, 그 다음에 주민자치회 사업, 그 다음에 서울시 다양한 공동체 관련된 사업, 그리고 이제 통합설명회로 넘어와서 주민참여 예산, 그 다음에 광진협치회의, 사회적 경제까지 설명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 설명회가 광진구에서 여러 활동을 하려고 하고 계시는 주민분들에게 작은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 이 설명회를 통해서 광진구에 더 다양한 모임들이 활성화되고 주민들이 더 많은 주민들이 더 쉽게 참여해서 나에게 필요하거나 우리 마을에 필요한 일들을 함께 해결해 갈 수 있는 작은 초석이 오늘 설명회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또 오늘 이제 다음으로는 광진구에 이제 청년센터가 있습니다. 네. 명칭은 서울 청년센터 광진 오랑이라고 하고요. 여기에 이제 지혜민 센터장님을 모시고 청년센터는 어떤 곳이고 그리고 청년 관련된 지원 사업이 어떤 거가 있는지 좀 모시고 설명회를 이어가 볼까 합니다. 그러면 서울 청년센터 광진 오랑의 지혜민 센터장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청년센터 광진 오랑의 지혜민입니다. 네, 이 명칭을 처음 듣는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요. 서울 청년센터 광진까지는 이해하실 텐데 오랑은 과연 어떤 걸까? 네, 오랑의 단어의 뜻은 청년의 오늘을 함께하다라는 뜻입니다. 오랑 기억해 주시고요. 오늘은 오랑이 어떤 곳인지 설명을 드리고 주요 사업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서울 청년센터 오랑은 청년의 생활권 가까이에서 청년이 필요로 하는 자원과 정보를 제공하는 공식적인 서울시 청년정책 전달 체계인데요. 기존의 청년정책이 고용 위주였듯이 이런 전달 체계도 고용과 실업 해소와 관련된 일자리 센터, 고용 관련 센터들이 주로 있었습니다. 네, 이런 것들이 청년의 복합적인 문제와 욕구를 담아내기는 조금 어려웠고 통합적으로 접근하는 데에도 한계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청년의 상태를 종합적으로 통찰하고 다양한 정책에 대한 이해가 갖춰진 전담 인력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청년정책 종합지원센터로서 서울청년센터 오랑이 생겼습니다. 네, 저희 청년센터 오랑에 핵심적인 3가지 역할이 있는데요. 먼저 지역의 다양한 청년을 이 서울청년센터 오랑이라는 매개를 통해서 등장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청년들이 생활권에 기반한 물적, 사회적, 인적 사회 서비스에 연결되도록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청년들이 이렇게 정책의 수요자나 대상자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고 정책을 공급하고 시민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 역량을 강화시키는 것이 저희 센터 오랑의 역할입니다. 이렇게 청년을 위한 공간은 서울시에 크게 2군데로 나뉠 수 있을 텐데요. 무중력 지대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네, 청년들의 제안으로 만들어진 이 무중력 지대는 청년들이 자유롭게 이용하고 활동할 수 있도록 지역 자치구별로 있는데요. 현재는 대방, 양천, 도봉, 성북, 서대문, 강남, 영등포 등 7군데가 있어요. 네, 광진구에도 혹시 들어보셨겠지만 무중력지대 광진구 청년센터가 2018년부터 운영하고 있었거든요. 네, 이 무중력지대 광진구 청년센터가 올해 2021년도에는 서울청년센터 오랑으로 전환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역할을 하는 오랑은 강동, 관악, 그리고 금천, 노원, 동대문, 마포, 성동, 광진까지 총 8군데가 있고요. 아마 자치구별로 조금 더 확대될 예정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서울청년센터 광진 오랑의 주요 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턱 낮은 상담 체계로서의 종합 상담과 두시티톡 프로그램이 있고요. 광진 청년들에게 정기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정보 퐁퐁, 그리고 청년들이 주체적으로 청년 이슈를 드러내는 정책 사업이 있고요. 그리고 청년이 안전하고 지속적인 관계망을 형성할 수 있도록 기획, 운영하는 커뮤니티 지원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 3가지 사업은 서울청년센터 오랑의 공통된 사업이고요. 마지막으로 4번째 사업은 지역별로 맞춤 자율 사업을 할 수 있는데요. 광진은 청년 창업가 지원과 문화예술 지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대표적인 사업들을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합 상담 및 자원 연계 서비스인데요. 먼저 이 서비스를 이용하시려면 오랑 멤버십 가입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가입을 한 청년들은 상담을 신청하실 수 있고요. 여기서 이 상담은 어떤 심리적인 치유 측면의 상담이 아니고 단어 그대로 마주 앉아서 이야기하는 자리를 뜻하는데요. 이 상담을 통해서 청년들의 종합적인 이야기를 청년 매니저가 경청하고 청년의 상태와 욕구를 파악해서 저희가 갖고 있는 자원들을 맞춤형으로 연계하는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사업은 아마 2월부터 시작될 예정이고요. 코로나 상황으로 비대면 상담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 외에도 지역 정보를 모아서 청년에게 전달하는 동네 정보 퐁퐁 서비스가 있고요. 네, 그리고 1대1 상담뿐만 아니라 좀 더 문턱이 낮은 그룹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네, 두시티톡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정기적인 시간에 청년 여럿이 매니저와 함께 소통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에요. 단어 그대로 티톡, 편안하게 다과를 먹으면서 만나자는 취지이고요. 이거는 연속성이 아닌 일회성으로 진행됩니다. 네, 주기적인 시간에, 정기적인 시간에 프로그램이 진행될 텐데요. 이 자리는 매니저뿐만 아니라 참여한 그룹의 청년들 간의 대화를 통해서도 청년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소통 채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두시티톡으로 참여한 청년분들은 1대1 상담이나 다른 프로그램과도 연계하실 수 있도록
네,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청년 이슈, 청년 주체 가시화 사업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오랑은 많은 정보와 정책을 청년에게 전달하기도 하지만 청년들이 주체적으로 이 청년 정책을 분석하고 발굴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무중력지대 광진에서는 주거와 여성 이슈를 논의하는 테이블을 가졌는데요. 올해는 더 깊이 있게 이슈를 공론화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고요. 청년에게 가장 긴급하고 또 관심도가 높은 주거, 여성, 환경을 주제로 지역 단체들과 협업해서 진행할 예정이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 사업은 청년들의 관계망 형성을 위해서 지역 기반 동네 커뮤니티 형성 프로그램을 기획, 운영하도록 지원합니다. 청년들이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커뮤니티를 만들 수 있도록 기본 교육, 그리고 운영비 지원, 후속 모임까지도 지원할 예정이고요. 이것은 공모를 통해서 기획자를 모집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역시 청년들의 많은 관심이 필요한 사업입니다. 이 외에도 그 지역 자율 사업의 하나인 청년 창업가 지원이 있습니다. 저희 광진 오랑 공간에는 청년 창업가를 위한 공유 오피스 공간이 있거든요. 역시 공모를 통해서 선정된 이 청년 창업가들은 저희 사무실들을 이용하실 수 있고 사무 환경 조성 및 홍보는 저희 센터에서 지원할 예정입니다. 입주단체 외에도 지역에서는 청년 창업가들을 계속 양성하고 있는데요. 이런 창업가를 위한 교육이나 인큐베이팅, 그리고 지역의 청년 창업가들끼리의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자리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청년 창업가들이 광진 지역과 연결돼서 계속 도전하고 성장하고 특히 유지될 수 있도록 많은 지지와 도움이 필요하니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대표적인 서울 청년센터 광진 오랑의 사업들을 설명드렸는데요. 사실 아직 공간은 휴관 중이라 이용하실 수는 없어요. 근데 빠른 시일 내에 공간에서 청년분들을 만날 수 있기를 바라고 있고요. 더 자세한 내용은 전화나 이메일을 통해서 문의 주시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광진 오랑은 지역과 청년이 계속 유기적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노력을 할 테니까요. 마을하고 청년, 다르지 않다는 거, 속해 있다는 걸 모두가 좀 생각하면서 같이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서울 청년센터 광진 오랑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신 지혜민 센터장님께 감사드리고요. 마을 공동체나 주민자치회도 청년들의 참여가 가장 이렇게 고심이고 어떻게 하면 청년들이 참여할 수 있을까 이것에 대한 고민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광진 오랑도 그 고민으로부터 시작해서 청년 창업가의 사무실 공유 오피스를 지원하거나 청년들의 모임, 그러니까 청년 커뮤니티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이런 다양한 지원 사업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센터장님 말씀 가운데 문턱 낮은 사업이라는 표현이 여러 차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광진구에서 생활하고 있거나 광진구에서 활동하고 있는 청년들이 광진 오랑의 문을 적극적으로 두드려서 더 다양한 청년들을 좀 만나고 그 다음에 청년들이 지역사회에서 관계 맺고 이런 청년들이 마을 공동체나 사회적 경제로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마을 센터도 그 다음에 청년센터도 오늘 계기로 사회적 경제센터가 이렇게 같이 지역의 청년들을 위한 지원책을 같이 마련해 보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도 좀 생깁니다. 그리고 특히 기억에 남는 것을 청년이 그냥 청년으로서 지원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시민으로서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도 하고 있다는 것이 좀 말씀 중에 기억에 남았던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광진구의 광진정보도서관이라는 광진구의 가장 시설이나 프로그램이나 이런 면에서 가장 잘 갖춰져 있는 도서관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 광진정보도서관에 대한 소개하고 독서 동아리 지원 사업이라는 게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광진정보도서관에 정종희 사서님을 모시고
정보도서관과 독서동아리 지원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광진정보도서관 사서 정종희입니다. 도서관에 무슨 마을 공동체 사업이 있을까 하고 의아하신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요. 광진구립도서관은 2017년부터 마을 공동체를 위한 독서동아리 활성화 사업을 다양하게 지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에 대한 지원 사항을 오늘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발표의 순서는 본 차례와 같습니다. 먼저 광진구립도서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광진정보도서관, 중곡문화체육센터 도서관, 자양한강도서관, 자양 제4동 도서관, 구의 제3동 도서관 이렇게 5개의 도서관을 총칭해서 광진구립도서관이라고 하고 있고요. 자양한강도서관은 작년인 2020년 1월 28일 개관한 신규 도서관입니다. 각 도서관의 면적과 좌석수, 장서수는 본표와 같습니다. 광진구립도서관의 위치도를 보시면 광진구의 주로 외곽에 위치되어 있어서 전반적으로 고르게 분포되어 있지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앞으로 2022년, 23년 도서관 3개관이 개관 추진 중에 있습니다. 광진구립도서관 중에서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광진정보도서관은 2000년 11월 개관 이후에 전국 도서관 운영 평가에서 최우수 도서관으로 선정되어서 2011년, 2014년, 2018년 3번이나 대통령상을 수상하였고요. 2012년, 2016년, 2020년에 3번에 걸쳐서 특별상을 수상하는 등 도서관 운영의 우수함을 이미 입증받은 도서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오늘 설명드릴 광진구 독서 동아리 활성화 사업과 공공도서관 최초의 메이커 스페이스 운영 등을 통해서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커뮤니티의 중심 축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정말 다양한 사업들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광진구립도서관 독서동아리 지원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독서동아리는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회원, 컨텐츠, 공간, 리더 요 4가지의 구성 요소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광진구립도서관은 각 구성 요소를 충족시키기 위한 다양한 사업으로 독서동아리 활성화 사업을 원활하게 진행시킬 수 있도록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회원은 가장 기본이 되는 요소로서 독서 활동을 함께 나누는 대상, 보통 10명 내외로 구성이 되고요. 콘텐츠는 회원들이 읽는 책과 관련된 활동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공간은 회원들이 콘텐츠를 공유하고 활동하는 장소, 리더는 독서 동아리를 이끌고 가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먼저 회원에 대한 지원 사항입니다. 독서 동아리 등록제 시행을 통해서 관내 독서 동아리 현황을 파악하고 지원 수요, 독서 동아리 네트워크를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광진구 내에서 8명 이상 회원으로 월 2회 이상 정기적인 모임 및 활동을 하는 독서 동아리로 광진구에 거주하거나 활동하는 성인 독서 동아리는 어떤 동아리든지 가입이 가능합니다. 보이는 신청서에 작성하셔서 담당자 메일로 보내주시면 등록 여부와 함께 지원 사항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등록과 함께 독서 노트를 제공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화면으로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네, 이렇게 독서 노트를 저희가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참고 가능한 도서 목록, 단체 대출, 각종 교육, 공간, 리더 지원 등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해서 등록하는 방법인데요. 광진구립도서관 홈페이지에서 로그인 하신 후에 참여 마당, 독서 커뮤니티,
지역 독서 동아리에 들어가셔서 신청도 가능하십니다. 네, 옆에는 담당자 메일을 적어놨는데요. 이 담당자 메일로 독서 동아리 관련된 사항을 보내주시면 언제든지 답변을 드립니다. 네, 그리고 광진구립도서관은 독서 동아리 양성을 위한 인큐베이팅 프로그램도 함께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기존에 조직이 되어 있는 독서 동아리만 대상으로 지원을 해드리는 것이 아니라 독서 동아리를 양성을 해서 지역사회로 배출해서 다생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키워내는 책 읽는 엄마 학교, 책 읽는 아빠 학교 이 두 개가 바로 그것인데요. 이 프로그램은 3년간 100권의 책을 함께 읽는 것을 목표로 운영되고요. 사서가 리더로 함께 참여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3년의 과정을 통해서 독서 동아리 6개가 양성이 되고 이는 지역사회 독서 동아리로 다생적으로 운영되게 됩니다. 이 내용은 제가 뒷부분에 좀 더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현재 광진구에는 총 88개의 독서 동아리가 있고요. 약 846명의 회원들이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네, 두 번째로는 콘텐츠에 대한 지원 사항입니다. 2018년부터 약 200건의 독서 동아리 추천도서 목록을 선정 발표해서 한 종당 15건씩 저희가 구매해서 비치하고 있고요. 이 책은 일반 회원이 아니라 독서 동아리 회원들에게만 단체 대출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독서 동아리 추천도서 목록은 동아리 회원분들께 먼저 1차적으로 목록을 받고 저희가 전문위원분들 사서 같이 한두 차례 선정회의를 거쳐서 최종 도서 목록을 선정합니다. 올해도 독서 동아리 추천도서 목록을 선정할 예정이니까요. 독서 동아리 분들께서는 추천 목록을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콘텐츠 두 번째 사항은 독서 동아리 대상 독서 문화 프로그램 운영 지원입니다. 동아리를 운영하시다 보면 우리가 읽은 책에 대한 저자를 만나고 싶고 우리 동아리만의 색깔을 가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싶은 그런 욕구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그런 프로그램 운영을 저희가 지원을 해드립니다. 네, 여기 프로세스를 보시면 프로그램 신청서 양식을 간단히 작성하셔서 담당자에게 보내주시면 담당자가 승인을 하고 그 이후에 프로그램 운영을 하시고요. 간단히 결과 보고서를 보내주시면 저희 도서관에서 강사비 입금까지 마무리를 해드립니다. 보통 다른 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이제 돈을 들여서 그 동아리에서 다 이제 지원까지 입금까지 하게 되어 있는데요. 저희는 그렇게 하지 않고 강사비 입금까지 도서관에서 처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사 섭외에 어려움이 많은 동아리도 있을 수가 있는데요. 그런 동아리는 도서관에서 적절한 강사를 섭외해서 운영하실 수 있도록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독서 동아리 회원분들을 위한 다양한 인문학 강의 등 교육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콘텐츠 부분에서 일단 독서 동아리 사업을 할 때 연초에 올해 광진구 독서 동아리 사업의 운영 방향과 계획에 대해서 독서 동아리 사업 설명회를 통해 알려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1년 동안 독서 동아리 사업을 통해서 운영을 하시고 한 이제 연말에 10월이나 11월 중에는 1년 동안의 독서 동아리 운영에 대한 마무리의 의미로 주민이 기획하는 독서 동아리 한마당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처음부터 끝까지 철저하게 주민들에 의해서 기획되고 운영되는 동아리 활동인데요. 저희가 독서 동아리 한마당 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기획부터 운영 마무리까지 전 과정을 지역 주민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작년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한마당을 운영을 하지 못했는데요. 19년도에는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저희가 한마당 전날에는 한마당 전야제로 각 동아리에서 음식을 한 가지씩 준비해 와서 네트워크 겸 친밀감을 쌓는 의미로 푸드트럭을 운영을 했었고요. 독서 동아리 한마당 당일에는 광진정보도서관 앞에 홍보 부스를 쭉 설치를 해서 각 도서관들이 각 독서 동아리들이 자기 동아리들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장을 마련을 했습니다.
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가 종식이 돼서 독서 동아리 한마당을 정말 마을의 축제처럼 운영할 수 있게 되는 게 네, 담당자의 그리고 저기 동아리 모든 회원분들의 소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독서 동아리 문화 기행이 있는데요. 책을 읽으면서 가보고 싶었던 장소 아니면 문화활동 지원을 위해서 문화 기행도 콘텐츠 제공 중에 한 지원 사항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세 번째는 리더 지원입니다. 신생 독서 동아리의 경우에는 독서 동아리를 조직하긴 했는데 어떻게 운영할지 몰라서 막막해 하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요. 저희 광진구립도서관에서 마을 독서 길잡이를 양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독서 동아리 조직을 한 이후에 리더가 필요하신 동아리에는 최초 6회, 추가 6회에서 총 12회 마을 독서 길잡이를 저희가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단 추가 6회를 지원받는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독서문화 프로그램을 지원받으실 수 없는 조건이 있으니까 이 점에 유의해서 저희에게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독서 동아리 리더 보수 교육도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독서 동아리는 한 사람의 리더만으로 운영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동아리 회원분들 누구나 리더로 활동할 수 있도록 저희가 독서 토론의 실제, 독서 토론의 이해에 대해서 교육함으로써 독서 동아리 회원분들 누구나 리더로 활동할 수 있도록 네, 보수 교육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연간 10회에서 20회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공간 지원입니다. 저희가 독서 동아리 등록을 받을 때 독서 동아리들이 활동하는 데 있어서 가장 애로점 중에 하나가 장소 사용의 문제점이었습니다. 동아리는 조직하고 회원분들은 있는데 마땅히 사용할 장소가 없어서 어려움들을 많이 토로하셨는데요. 저희가 그래서 광진정보도서관이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2017년 문체부에 지역사회의 요요시설을 독서 동아리 운영을 위한 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제안을 했고요. 그리고 이 공간에는 공간 지원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건의를 했고 2017년 시범 사업을 시작으로 해서 현재까지 공간 나눔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내용을 보시면 1회 2시간 이상 독서 동아리 활동을 지원을 할 때 저희가 공간 사용료 3만 원을 지급을 해드리고요. 단 민간 자원, 그 카페 같은 경우에는 동아리 회원분들에게 음료를 20% 할인된 가격으로 제공해 주실 것을 저희가 조건으로 달고 있습니다. 물론 회원분들 모두가 음료를 구입해야 되는 건 아닌 사항이고요. 저희가 요거는 지역사회의 어떤 그 경제 활성화 차원에도 굉장히 도움을 많이 주는 것으로 지금 공간 나눔 사업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총 32개의 공간 나눔 시설이 있는데요. 카페, 복지관, 작은 도서관, 학교, 복합 문화공간, 사회적 경제기업, 주민센터 이렇게 32개의 공간 나눔 시설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또 공간과 독서 동아리가 매칭할 때는 담당자를 통해서 매칭하기도 하고요. 각 시설과 동아리가 개별적으로 매칭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책벗 공간이라고 해서 공간 나눔 시설 중에 저희가 5곳을 선정을 해서 추천도서 목록 100권씩과 서가를 저희가 장기로 대출을 해드려서 순회 문고 형식으로 도서관에 오기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거기서 책 대출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사진은 저희가 공간 나눔 사업 섭외하는 모습이고요. 아래 보시면 각종 카페들과 시설들이 공간 나눔 시설로 저희가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간 나눔 시설이 어딘지 몰라서 이렇게 사용할 수 없으신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광진구 공간 나눔 참여 시설 지도도 만들어서 같이 배포하고 있습니다. 네, 책벗 공간은 책으로 벗삼는 공간이라고 해서 조금 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공간 나눔 시설 중에서 5곳을 선정을 해서 서가와 책을 지원을 해드림으로써 도서관에 오시기 어려운 분들에게 책 대출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 있고요. 아래 보시면 각 공간 나눔 시설에서 독서 동아리를 운영하고 있는 모습을 사진으로 보여드렸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현재까지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공간 나눔실 같은 경우에는 공간을 기반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독서 동아리들이 많이 모이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작년하고 이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시대 맞춤형 지원으로 온라인 독서 모임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 왼쪽에 보시는 게 저희 광진구 독서 동아리 운영 밴드고요. 이 밴드에 지금 약 300명 분의 회원이 가입되어 있으시고요. 담당자가 매주 금요일 날 온라인 독서 모임 신청을 올려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각각 오전 2명, 오후 2팀, 저녁 2팀에서 온라인 모임을 신청할 수 있고, 신청하신 분께는 네, 담당자가 링크를 문자로 보내줌으로 인해서 그 문자 링크로 들어오셔서 네, 오른쪽 화면같이 독서 동아리가 온라인상에서 만날 수 있도록 지금 현재 지원을 하고 있고요. 일주일에 약 7개 이상의 독서 동아리가 현재 온라인상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올해는 저희 광진구립도서관에서 커뮤니티 플랫폼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도서관 홈페이지에 광진구 독서 동아리뿐만 아니라 모든 독서 동아리에 대한 정보를 제공을 해서 관내 동아리 현황과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플랫폼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네, 여기에는 모든 동아리명, 구성 연도, 분야, 대상, 모임 인원, 모임 장소, 모임 주기, 모임에 대한 설명, 연락처 등 요게 현황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할 예정이고요. 광진구 동아리 현황에 대한 검색 기능도 추가해서 동아리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시킬 예정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사서가 리더로 참여하는 독서동아리 인큐베이팅인데요. 책 읽는 엄마 학교, 아빠 학교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3년 동안 책 100권을 읽는 것을 목표로 운영하는 책 독서, 그러니까 인큐베이팅 학교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지역의 비독자를 평생 독자로 만드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개인적으로 독서하시는 분들을 사회적 독서를 하도록 사서가 지원해서 평생 독자로 만들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네, 광진정보도서관의 책 읽는 엄마 아빠 학교의 특징을 살펴보면 매주 1회 모여서 독서 토론 운영을 하고요. 진행은 사서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주제 도서의 목록은 도서관에 선정하고요. 누구나 쉽게 토론할 수 있도록 밑줄 독서를 기본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학년별 책 읽기가 끝나면 보다 더 깊이 있는 주제로 책 읽기가 한 단계 진화하는 책 읽기로 되기 때문에 학년이 정해져 있습니다. 여름방학과 겨울방학을 갖고요. 인큐베이팅 기간 내에는 공간과 리더, 강의 지원가 이제 지원이 되고 요거 외에 비용 부담은 자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졸업 후에도 지역사회 이제 동아리들과 교류 및 도서 활동에 적극 참여할 것을 권유하고 있고요. 책과 함께 읽고 공동체의식, 시민의식을 갖도록 하는 것을 궁극적인 목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저희 광진구립도서관 독서동아리 지원 사업의 성과를 잠깐 말씀을 드리면 연간 약 4,000명 이상의 수혜 혜택을 보고 있고요. 공간 나눔 사업 같은 경우에는 공공재원이 민간 시설로 지원이 되기 때문에 지역 상권 활성화에 기여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사회 자생 독서 동아리 발굴 및 운영 지원으로 독서 동아리 활성화에 기여함으로써 기존 독서 동아리 지원 사업과 차별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요거는 캐서린 맨스필드라는 분이 말씀하신 내용인데요. 같은 책을 읽은 다른 사람들과 어울릴 때 책 읽기의 기쁨은 2배가 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것이 독서 동아리 사업의 목표가 아닌가 싶습니다. 올해는 코로나가 종식돼서 많은 공간에서 많은 동아리들이 활동할 수 있는 날이 빨리 오기를 희망하고요. 그리고 광진구립도서관은 동아리 활동하시는 분들의 신청과 지원과 연락을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동아리 활동에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저희가 지원을 아낌없이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독서 동아리 지원 사업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신 정정희 사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도서관이라고 하면 책을 빌리거나 책을 보러만 가는 곳인 줄 알았는데
컨텐츠부터 공간까지 이렇게 독서 동아리를 양성하기 위해서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있는지는 오늘 처음 알았네요. 네. 그리고 그 말씀 중에 코로나가 좀 이렇게 그 진정이 되면 독서 동아리 한마당을 기존에 이제 마을 축제처럼 좀 해보고 싶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마을자치센터도 좀 코로나가 진정이 되면 이제 예년에 했던 이제 온라인으로 한마당이 아니고 처음부터 했던 저희도 이제 축제 형태의 마을자치 한마당을 기획하고 준비하고 있는데요. 이걸 또 같이 해보면 더 좋은 효과나 더 멋진 한마당이 될 것 같아서 또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오늘 이 통합 설명회 장소를 제공해 주시기도 했고 오늘 설명회가 잘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지원을 해주고 계신 곳이기도 한데요. 광진문화원이 어떤 곳인지에 대한 소개하고 그 다음에 특히 이제 생활문화 예술 동아리 지원 사업이라는 게 있다는데 이게 어떤 사업인지 좀 이제 설명회를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광진문화원의 문화예술과 최수양 과장님을 모시고 광진문화원은 어떤 곳이고 그 다음에 생활문화예술 동아리 지원 사업은 어떤 사업인지 설명회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광진문화원에서 문화예술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문화예술과장 최수양입니다. 먼저 2021 광진구 마을공동체 통합설명회를 통해 문화원을 알 수 있는 기회가 되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 문화원에서 지역에 있는 생활문화, 예술, 동아리 활성화를 위해 그 많은 사업들이 운영되고 있는데요. 그 어떤 사업들이 있는지 소개를 하겠습니다. 문화원 소개를 간단하게 먼저 하겠습니다. 그 광진문화원은 지방문화원 진흥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비영리 법인입니다. 문화원은 지역축제 등 향토문화의 발굴, 보존과 지역문화 진흥을 위한 다양한 지역문화 사업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문화원 청사는 지하 1층부터 지상 7층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여기에 보시면 특별한 공간이 있습니다. 그 5층에 있는 동아리 연습실인데요. 그 문화원 동아리들이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문화원에서 2019년부터 동아리 연습실 공간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하 공연장과 1층 문화 카페에서도 동아리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 이외의 공간은 문화예술 강좌, 운영, 강의실로 사용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문화원에서 운영되고 있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 어떤 사업들이 운영되고 있는지 소개를 하겠습니다. 그 문화원 주요 사업들을 크게 향토사 연구 개성 사업, 생활예술 활성화 사업, 지역문화 진흥 사업, 문화예술 기획 사업 네 분류로 나눠 보았습니다. 그 먼저 향토사 연구 개성 사업에는 향토사료 조사 연구, 강진국악예술단 운영, 광진구 전통 성년내, 우리문화체험교실 이 사업들을 통하여 잊혀져가는 우리 고유의 문화 가치를 새롭게 재조명하고 있습니다. 생활예술 활성화 사업으로는 문화예술 강좌, 수강생 발표회 및 전시회, 생활예술 동아리 지원 사업, 어르신 문화 프로그램 사업이 있으며 지역문화 진흥 사업으로는 찾아가는 문화원, 강진 청소년 문예대제전, 전국 시조경창대회, 전국 신앙송대회 사업 등을 통해 보다 많은 세대의 문화를 아우르기 위해 힘쓰고 있는 사업들입니다. 문화예술 기획 사업으로는 지역문화예술 전문 인력 양성 사업, 치매 예방형 문화예술 치유 프로그램, 생활합창 활성화 지원 사업, 강진 문화예술 플랫폼 구축 사업 등이 있습니다. 그 문화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 소개를 하였는데요. 그 문화원은 이런 사업들을 운영 지원함으로써 문화 인프라 확충으로
누구나 누릴 수 있는 문화복지 공동체 구현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그럼 앞서 소개한 사업 중에 문화원에서 생활문화예술 동아리 활성화를 위해 지원하고 있는 대표적인 사업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 강좌 운영입니다. 지역 주민들의 문화 창작 욕구 충족을 위해 다양한 수준 높은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문화복지를 통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 강좌는 분기별로 수강생을 모집하여 약 350여 개의 강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1년도 3반기의 경우는 코로나로 인해 수시 단기 강좌로 축소하여 개강할 계획입니다. 문화원에서 강의를 하고 싶은 분이나 이런 강의를 문화원에서 해줬으면 좋겠다 제안하시고 싶은 분들이 계시면 문화원 홈페이지를 이용하셔서 강의 제안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문화원 수강생들이 강좌 수강, 학습에만 그치지 않고 그 배움 기량을 더 발전시켜 동아리로 육성하고 활성화하여 지역사회의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하고자 문화예술 동아리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동아리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문화원에서는 동아리 활동에 필요한 공간 제공과 각종 지역 행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래 사진은 문화원 동아리들이 그동안 활동했던 모습들입니다. 지역문화예술 전문인력 양성 사업인데요. 지역 내 다양한 문화 수요기관과 지역문화예술인들의 활발한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강진구 지역문화 발전에 많은 힘을 쏘고 있는 사업이기도 합니다. 그 사업은 2월부터 12월까지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지역에 있는 문화예술 동아리 활성화를 위해 문화원이 지원하는 중요한 사업 중에 하나인데요. 강진구의 문화, 예술, 체육, 공연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 구축 사업입니다. 강진문화원 플랫폼 명칭으로 2021년 4월 중에 오픈 예정에 있고요. 강진문화원은 네이밍 공모를 통해 선정된 플랫폼의 정식 명칭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문화예술 공연, 교육, 강좌, 문화예술인, 동아리 정보 등 문화예술 소식을 쉽게 접근함으로써 지역에 있는 문화예술 동아리 활성화에 큰 기대를 가져보는 사업이기도 합니다. 찾아가는 문화원 사업입니다. 일상생활 속 문화예술 확률을 확대하고 문화예술 동아리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저희 문화원에서는 문화원 동아리와 지역에 있는 문화예술 동아리들과 연계하여 매년 구의공원 입구에서 4월부터 11월까지 상설 거리 공연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거리 공연에 참여하고 싶은 지역에 있는 문화예술 동아리는 문화원 홈페이지를 통해 참가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강진구 정통 성년회 사업입니다. 매년 5월 달에 관내에 거주하고 있는 만 19세 성년자 50명을 모집하여 오래전부터 우리나라에서 행해왔던 아름답고 숭고한 미풍양속인 성령식 재현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통해 지역 청소년들에게 책임과 의무감을 일깨워 올바른 성년으로 자리매김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과 관내 고등학교 자원봉사 동아리 학생들과 연계하여
지원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날은 성년회 행사뿐만 아니라 지역에 있는 문화예술 동아리들로 구성된 생활문화예술축제가 함께 진행이 되기 때문에 지역 문화 발전과 지역 주민들에게 다양한 문화 항유의 기회를 제공하는 문화원의 대표적인 사업이기도 합니다. 이게 또 마지막으로 소개할 사업이 되겠는데요. 강진구 청소년 문예대제전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미래 지역 문화 발전의 토대가 될 청소년들에게 문화예술 창작 활동을 지원하고 발전시킴으로써 문화적 소양과 정서를 넓혀 문화 시민으로 성장하는 데 기여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매년 관내 초, 중, 고등학생 대상으로 8월부터 11월까지 공모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미술, 서예, 문학, 사진 4개의 분야로 나눠서 공모를 하는데요. 중, 고등학생들은 각 분야별 학교 동아리 활동을 통해 많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변화하는 시대에 따라 요즘 좀 트렌드에 맞게 변화를 주고자 공모 분야는 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문화원에서 생활문화 동아리 활성화를 위해 지원하고 있는 주요 사업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였습니다. 네, 주민이 아니고 카메라를 보고 어떤 사업을 설명한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광진문화원의 사업을 잘 소개해 주신 최수양 과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좀 전에 정보도서관 이야기 들을 때도 그렇고 지금 광진문화원 이야기도 들어보니까 단순히 광자만 제공하는 곳이 아니고 그 광자를 통해서 주민 모임을 활성화되도록 지원하고 그 모임이 자생되도록 지원하는 이런 과정들을 다 갖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단순 컨텐츠만 제공하는 게 아니고 그 컨텐츠로부터 사람의 모임들을 결국 활성화하는 게 정보도서관도 그렇고 광진문화원도 고유하게 갖고 있는 기능 중에 하나로 이제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서관은 책만 보는 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광진문화원도 단순 강좌만 배우러 오는 곳이 오는 곳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고 다양한 커뮤니티를 형성해주는 또 주요한 지역사회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게 새롭게 알게 됐기도 하고 놀랍기도 하네요. 이제 유관정책 관련된 설명 마지막이고요. 네, 오랫동안 기다려주셔서 감사한데요. 특히 이제 장신대 인근에 살고 계시는 광장동 주민분들께서 좀 유심 있게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네, 장신대 캠퍼스타운 사업에 대한 소개하고 이 캠퍼스타운에서 주민들과 어떤 사업을 함께 하려고 하는지에 대한 소개를 장신대학교 캠퍼스타운의 류미선 사무국장님 모시고 설명회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장신대 캠퍼스타운 사무국장 유미선입니다. 저희 장신대 캠퍼스타운 사업은 사실 이제 청년 사업을 지원하고 또 지역 상생 활동을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원래 작년부터 시작을 했고요. 내년까지 해서 3차 년도 계획을 지금 수행하고 있습니다. 올해 2차 년도 계획 중인데요.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 주민과 같이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사업에 대한 간단한 설명 이후에 창업 경진대회가 저희가 창업과 관련된 공모 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업 경진대회 드림셀프라는 이름을 가진 경진대회 공모 사업하고 두 번째는 지역 문제 해결 공모 사업인데요. 리빙랩이라는 이름으로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홈페이지 알려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네. 저희 사업명은 숨,쉼, 삶을 위한 청년 창업, 청년 광장 프로젝트입니다. 사업명에서 보시다시피 아차산이 앞에 있고 또 한강이 앞에 흐르고 있기 때문에 자연과 함께하는 그리고 숨을 쉴 수 있고
쉴 수 있는 이런 삶을 지향하는 그런 사업명으로 저희가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네, 목표는 크게 두 가지 사업이 진행이 되는데요. 사회적 가치 창출을 목표로 하는 청년 창업을 육성하는 거와 지역과 상생하는 지역 기반 캠퍼스 타운을 우리가 구축하기 위해서 지역 상생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요. 이를 통해서 사회적 가치 실현할 청년 실업가를 키우는 사람 공동체 중심의 창업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네. 첫 번째 사업은요, 그 창업 경진대회인데요. 드림셀프라는 이름으로 진행이 되고요. 대상은 광진구에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창업팀을 지원하는 거기 때문에 창업으로서 기업 활동을 하고자 하는 청년들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모 주제는 인문학적 혁신과 지역 문제 해결에 관한 것인데요. 인문학적 혁신은 문화, 예술, 교육과 관련된 분야라고 할 수 있겠고요. 지역 문제 해결은 도시 문제라든가 아니면은 공동체라든가 상생이라든가 이런 혁신과 관련된 아이디어를 가지고 창업을 하겠다는 청년을 선정해서 지원하는 것입니다. 지원 내용은 최우수상을 500만 원을 주는데요. 이 세 팀을 선정하고 총 13팀을 선정하는데 총 상금은 3,300만 원입니다. 이를 통해서 공간도 지원을 하고요. 컨설팅과 창업 교육 등 인큐베이티 과정을 지원하게 됩니다. 모집 일정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지금 5월 1일 공고할 예정입니다. 5월 초에 공고를 하고 5월과 6월 동안 창업과 관련된 교육을 하고요. 그다음에 7월 달에 경진대회를 통해서 13팀을 선정을 합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 또 선정을 해서 입주를 할 수 있는 공간을 지원하고요. 그 이후에도 인큐베이팅 과정, 컨설팅을 해드려서 창업을 지속적으로 경영할 수 있는 청년 창업가를 키우는 사업입니다. 두 번째는 광진구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 대상으로 해서 리빙랩이라는 프로그램으로요. 지역 문제 해결 관련된 공모 사업입니다. 보통 이제 광진구 중에서도 광장동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많이 참여하게 될 것 같고요. 공모 주제는 지역 문제 발굴과 해결을 위한 실험을 해보는 것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때문에 좀 하반기에 이 공모를 진행을 해서 이 주체는 발굴이 됐으나 한 2개월 동안만 실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올해는 조금 일찍 공모를 시작해서 약 5개월이나 6개월 동안 이런 지역 문제를 해결해 보는 실험을 지원하는 공모 사업으로 진행이 될 예정인데요. 또한 한 10팀을 한 300만 원씩 해서 10팀 3천만 원 지원을 하고 이 활동하는 과정 속에서도 저희가 컨설팅을 지원합니다. 4월 달에 공모를 할 예정이고요. 5월 달 심사 및 선정을 통해서 6월부터 12월까지 활동을 하는 것을 지원을 합니다. 근데 그 중간에 10월 달에 저희가 5만 가지 박람회를 학교에서 개최를 하는데요. 이때 같이 참여해서 그동안에 활동하고 있는 활동 그 경험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한번 보여주는 그러한 행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12월 달에는 결과 공유를 하게 됩니다. 작년에는 어떠한 아이디어가 많이 나왔냐면요. 환경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팀들이 한 50% 가까이 됐고요. 그 외에는 마을 축제를 진행해 보는 프로그램 또는 공동체 중에서도 노인 어르신분들이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하나 나왔었습니다. 재미있는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실버다방이라는 프로그램인데요. 어르신분들께서 옛날 추억을 되살리면서 다방을 이렇게 유튜브로 찍으시고 또 제작하는 그런 과정을 지원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또한 4월부터 공고를 해서 5월부터 진행할 예정이니까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길 바랍니다. 이 모든 것은 마을자치센터뿐만이 아니라 또 저희 학교의 홈페이지에도 공고를 할 예정이니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저는 장로의 신학대학교 캠퍼스 타운이어서 그 인근 주민들이 대상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광진구 주민 전체가 대상이네요. 그래서 청년이 할 수 있는 창업 경진대회하고
지역 문제를 발굴해서 해결하는 리빙넷 사업까지 크게 두 가지 광진에서 거주하는 주민이면 누구나 함께 할 수 있는 사업이네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 마을에 꼭 필요한 사업이 있었는데 미처 해결의 재원을 어디서 찾아야 될지 모르는 경우 여기 장로의 신학대학교 캠퍼스타운 사업의 문을 두드려봐도 좋을 것 같네요. 네, 오늘 마을 공동체 온라인 설명회하고 마을 공동체 관련 유관 정책 통합 설명회까지 2시부터 3시간에 걸쳐서 쭉 진행해 왔는데요. 오늘 설명한 자료는 자료집 책자로 묶어가지고 동주민센터와 구청과 광진구 마을자치센터에 비치되어 있으니까요. 필요하시면 세 군데에 방문해서 찾아가시면 되는데요. 이게 지금 자료집이 가 있는 건 아니고요. 오늘 이제 해가지고 자료집을 만들어서 이제 비치할 예정이고 부수가 많지 않고 이미 동주민센터하고 구청에 준비되어 있다고 하니까요. 방문하셔서 자료집은 마을 공동체 관련된 자료집은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온라인 관련해서 이 설명회는 계속해서 광진구 마을자치센터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시청하실 수 있고요. 또 한 가지 센터가 29일부터 30일까지 이제 찾아가는 설명회를 합니다. 그래서 내일 29일 오전 10시에 구의 이동에 있는 함께누리 공간에 가서 설명회를 진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29일 금요일 오후 2시에는 자양동에 있는 하이맘스터 공간에 가서 찾아가는 설명회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중에 참석하시는 못한 분들을 대상으로 30일 토요일 2시부터 광진구 마을자치센터 중곡동에 위치하고 있거든요. 광진구 마을자치센터에서 또 한 번의 설명회 있습니다. 그래서 3번의 찾아가는 설명회를 하고요. 이 설명회를 통해서 마을 공동체 공모 사업에 좀 적극적으로 지원해 보시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에게 사전 상담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월 1일부터 2월 10일까지 광진구 마을자치센터로 미리 전화를 주시고 찾아오시면 언제든지 사전 상담이 가능하니까요. 이 사전 상담도 많이 이용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통합 설명회도 그렇고 지난 11월에 했던 광진구 마을자치 한마당도 이 기술 지원과 관련해서는 서대문 공동체 라디오에서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저희 센터가 상상하는 것을 화면으로 구현해주고 계시는 놀라운 곳이니까요. 온라인 한마당이나 이런 설명회 관련해서 어떻게 하지 고민되는 곳들은 서대문 공동체 라디오의 문을 두드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3시간 동안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코로나19가 어여 썩 물러가서 이렇게 유튜브로 만나는 게 아니고 직접 얼굴 뵙고 만나 뵀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calm in the storm.